빅데이터 분석 기사 25년 시험 준비 가이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24년 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와 실기 각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년 시험 일정 및 우리가 각각 필기, 실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24년 기출 현황에서 필기 주요 키워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8회 필기 주요 키워드인데요. 8회는 이제 24년 상반기에 진행된 시험이었었고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이런 주요 키워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편상감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 딥러닝의 이제 배치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리고 교차 검증할 때 시계열 데이터는 어떻게 교차 검증을 하는지, 뭐 따로 시각화해서 모자이크 플롯을 따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회 때는 3과목에 조금 힘을 많이 준 느낌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어져서 9회 필기에서도 3과목에 조금 힘을 많이 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각 과목당 20문제씩 있거든요. 제가 이제 3과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배정된 게 20문제가 넘어요. 이게 2과목이랑 4과목에 포함돼 가지고 3과목의 모델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특이사항으로는 인공신경망 쪽에 딥러닝 쪽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8문제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준비하실 때도 인공신경망 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실기 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유형 말씀드릴게요. 1유형은 이제 문제가 3개 정도 문제가 나오고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당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9회 때 굉장히 큰 특이사항이 있었죠. 아마 9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푸시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었고, 1유형, 2유형, 3유형 중에 아마 1유형이 가장 어려우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2회부터 뭐 8회 이 정도 보시면은 1유형이 사실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9회를 기점으로 1유형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회에 나왔던 어떤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써야 되는 함수들을 꼭 이제 아셔야 돼요. 주어진 형태가 이제 기존과 다른 형태였고요. 테이블 형태는 동일한데 각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들을 다룰 때, 컬럼을 다룰 때 조금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좀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1-1 보시면은 뭐 필터링, 파생 변수, 뭐 내림차순, 데이터 병합, 이런 것들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1-2도 필터링, 파생 변수, 데이터 병합,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1-3 문제가 굉장히 껄끄러우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측치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그룹, 결측치를 하나의 조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필터링을 거쳐서 결측치를 채워야 됐었기 때문에 특정 함수를 모르시면은 굉장히 껄끄러우셨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필터링,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들, 데이터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1유형, 이게 이제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형태로 아마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문제 예제 한번 볼게요. 각 연도별로 최대 검거율이라고 하는 거를 가진 범죄 유형을 찾아서 해당 연도 및 해당 범죄 유형의 검거 건수를 모두 더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주어진 데이터는 연도, 뭐 구분, 범죄 유형이 뭐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최대 검거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검거 건수를요, 발생 건수로 나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 때 이 각각의 데이터가 각 컬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셋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검거 건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열에 있고, 발생 건수도 특정 열에 있어서 검거율을 구할 때 그냥 뭐 여기 검거 건수 변수에서 열에서 발생 건수 이 열을 나눠서 검거율로 여기 데이터를 채우면 됐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9회 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검거율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그 범죄 유형, 그러니까 최대 검거율을 가진 해당 연도, 해당 연도에서 어떤 최대의 검거율을 가진 그 데이터, 그 범죄 유형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범죄 유형의 검거 건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제가 이제 예제와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 필요한 함수도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1-3번, 세 번째 문제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가장 좀 어려워하셨었죠. 보시면은 주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HR 데이터, 인사 데이터라서 각 개인이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받았는지, 근속 연수가 어떤지, 연봉이 어떤지, 그리고 교육 참가 횟수, 고객 만족도, 이런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연봉을 근속 연수로 나눠서 요걸 파생 변수를 하나 구해가지고 n번째로 높은 사람의 근속 연수를 하나 A라고 해서 구하고요. 그리고 연봉을 고객 만족도로 나눠서 이 값이 추가 파생 변수에서 n번째로 높은 사람의 근속 연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렇게만 나왔으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전처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고객 만족도의 이제 전처리 같은 경우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전체 직원의 평균 값으로 이 값을 대체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근데 근속연수의 결측치, 이제 각 개인의 근속연수 여기 결측치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거는 같은 부서 그리고 평가 등급이 동일한 직원의 평균 값으로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마케팅 부서의 성과를 B 받은 인원의 만약에 근속연수 결측치가 있다라고 해보면, 마케팅 부서 그리고 성과 등급 B인 인원을 따로 필터링을 하셔서 근속연수의 평균값을 구하고 여기에 결측치를 그 값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세일즈 부서에 있는 성과 등급 B를 받은 인원이잖아요. 그 인원들의 전체 필터링을 해서 이 결측치를 근속연수 평균값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은 성과 등급이 3개가 있고 부서가 5개만 있어도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각각의 케이스의 결측치가 하나만 있어도 케이스가 1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15가지의 결측치를 하나하나 다 구해서 약간 노가다를 해서 일일이 다 구할 거냐? 그럼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좀 그 함수를 아셨으면은 금방 구하셨을 텐데, 이런 문제 유형들도 같이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나왔었다. 그래서 9회 때는 24년 하반기의 1유형이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유형입니다. 이유형은 24년에도 크게 뭐 난이도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24년에도 8회 때 상반기 때는 회귀 문제가 나왔었고요. 9회 때 하반기 때는 분류 문제가 나왔었고, 우리가 회귀와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Y값, 종속 변수가 연속형, 수치형 데이터일 때는 회귀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일 때는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8회 때는 MAE라고 하는 성능 지표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9회 때는 매크로 F1 스코어, 그러니까 다중 분류에서 F1 스코어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성능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유형인데요. 아까 1유형은 30점, 2유형이 이제 배점이 40점이고, 3유형이 30점입니다. 근데 3유형을 보시면은, 3유형이 이제 23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23년 6회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이제 문제가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랑 다중 선형 회계 문제가 나오고, 각각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15점, 그래서 문제가 3개가 나오고요. 다중 선형회기가 15점, 그래서 문제가 3개가 나오는 총 3유형에서 문제가 6개, 그리고 각 5점씩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회귀 분석에서 뭐 p-value 값 구하는 거, 그리고 회귀식의 어떤 성능, 뭐 회귀 R스퀘어 값이나 혹은 뭐 오블류 같은 거, 그리고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는 오지 레이쇼, 그리고 9회 때는 조금 특이사항으로 보통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임계값을 0.5로 둬서 0.5를 초과하면 1로 분류를 하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0.3으로 줘서 0.3을 초과하는 데이터 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시험 일정 및 준비 기간 말씀드릴게요. 25년 시험 일정 및 준비 기간입니다. 우선은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 두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4에서 8주 정도. 실기 같은 경우는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 이제 세 달까지, 그러니까 8에서 12주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 이제 회차가 있는데요. 10회와 11회가 있고 각각 이제 필기는 원서 접수는 3월 초, 그리고 시험은 4월 5일에 있어요. 공부를 하는 스타트 기준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요게 이제 8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일 8주 전 기준으로 보면은 2월 10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8주 정도 스터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도 6월 21일 날 시험이 있는데 8주 정도 이제 준비하신다고 보면은 4월 28일 날부터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필기 시험에, 그러니까 10회 필기의 합격 결과가 여기 이제 사전 점수 공개 기간을 보시면은 4월 18일 날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이때 만약에 합격하셨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사실 준비하시면 돼요. 4월 18일부터 쭉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한 10주 정도 되겠네요. 10주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있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있는데 7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이제 합격 발표가 나는 9월 19일부터 준비를 하시면은 약 한 10주 정도 준비하실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시험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기준으로 저는 이제 8주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개인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라고 해보면은 필기는 한 두 달 정도, 그리고 실기는 한 세 달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